포스트 아베, 즉 아베 다음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로 뽑힌 사람이 총리를 맡게 되는데요.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주요 파벌이 스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98명, 아소파 54명, 다케시타파 54명이 모두 무파벌인 스가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총 294표를 확보해 과반이 넘는 표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현지 방송 TBS는 스가 총리 가능성이 99%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여론조사 1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었으나 이번 총리 선출 방식을 약식 투표로 바꾸면서 아베 정권의 부패 척결을 주장하던 이시바가 견제당한 겁니다. 이로써 아베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스가 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는 한일 문제에 있어선 강경한 입장이기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에선 망언제조기로 불립니다. 안중근 의사 관련, 독도 관련, 위안부 관련, 강제징용 관련 등 한일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서 어디 하나 빠짐없이 망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지자 안중근은 일본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며 기념관을 세우는 것에 대해 외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다케시마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에 비춰보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으며 고노 요에이 전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인정한 것은 큰 문제였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 TV 아사히에 출연해 한일 관계가 꼬인 건 전부 한국의 책임이 있다며 한국 대법원이 자국 기업들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한 망언도 이만큼이나 많은데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관해서 입을 뗀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자민당 총재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2011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하루 170톤씩 생성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온 바 있으며 현재는 이 물을 바다에 버리기 위해 현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스가 장관이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는 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의 개선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가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외교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스가가 직접 아베 정권을 책임지고 계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언론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오랜 기간 아베 총리와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도 1년간의 임기 동안 아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엔 다른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스가 장관은 사실 친한파이지만 아베의 2인자라는 입장상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가 망언 제조기의 모습을 보여준 대로 강경파일지 사실 속마음은 친한파일지는 스가 총리의 행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상 뉴스피드였습니다.